안녕하세요. 스포츠 사회학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주, 2주까지 진행이 됐고, 추가적으로 3주까지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상황을 보면서 4주차까지도 연장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상황으로 지켜보면서 학교 당국에 공지를 좀 따라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3주차까지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는 점 여러분들 좀 불편하겠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또 뭐 그 학교 당국도 상당히 좀 많이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민원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가능한 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기존부터 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계속 3주차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셔야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3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기존까지는 그 뒤에 책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 집에 있는 그 공부방이었고요. 오늘은 한림대학교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제 사무실 겸 연구실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 배경을 뭘로 삼을까 하다가 뭐 사무실은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을 좀 정리를 하고, 뒤에 뭔지 아시나요? 저게 그 백두산 천지입니다. 그 천지를 그 인공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압축시킨 거죠. 내용이니까. 영상 보시다가 저를 보기가 좀 다소 지루하면 뒤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그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수업은 제가 20분씩 두 개로 나눠서 차시를 나눠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수업은 3주차 1차시 수업이 됩니다. 지금부터 20분이니까 약 제가 30분에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 카메라 용량이 딸려서 풀로 40분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40분 내내 들으면 지루하고요. 그래서 끊어서 하니까 그 부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3주차 저희가 1주차와 2주차 때까지는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와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오늘부터는 스포츠와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주 4주차도 스포츠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까지 진행이 되고요. 스포츠와 정치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그램 영상을 시청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스포츠 중에서도 빅 이벤트, 올림픽과 월드컵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정치와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을 때는 교환을 다운받아서 보면서 영상을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뒤에 뭐 칠판을 두고서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교환과 제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대중성과 조직화, 경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상징성을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속성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본 자료에서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중성이라는 부분은 그 먼저 이 스포츠와 정치라는 것도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포츠라는 것과 이 정치라는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융합돼서 스포츠와 정치라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 상황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는 스포츠의 상황을 어떻게 정치에 활용 또는 응용, 또 때에 따라서는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악용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 스포츠 사회학에서 스포츠와 정치를 얘기할 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하지만 뭐 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 순기능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스포츠라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뭐 특히나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에서 참여를 한다든지 스포츠 클럽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외에 다른 센터에 가서 스포츠를 참여한다든지 또는 뭐그 어떤 경기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 중에 대중성에 포함된다.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조직화 부분은 이 스포츠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스포츠의 특성을 좀 먼저 알고 갈 때 스포츠에서는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서 경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포츠라는 것은 다른 놀이와 게임보다는 좀 더 진화된 어떤 제도화된 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즉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양한 종목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 종목들을 보면 약 50개 정도 이상이 되고요. 매년 그 단체 종목에 대한 단체들을 가입을 받는데 뭐 그래가지고 공식 단체냐 비공식 단체냐 이런 부분들을 대한체육회에서 심사를 해서 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각 스포츠라는 부분들은 어떤 단체나 협회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에 조직화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에서의 승리는 당연히 그 스포츠의 속성 중에 경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경쟁을 하다 보면 뭔가 그 누군가 뭐 경쟁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뭐 승리를 할 것이고 누구는 패를 할 것이고 뭐 간혹가다 무승부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 승리라는 것, 그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에서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부분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에요? 예, 빠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가 정치적 속성 중에서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런 스포츠 빅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에서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이번에 그 도쿄 올림픽도 올해 원래 여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를 시켰죠. 이 그런 이유, 연기를 하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이유들. 왜? 이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현재까지 일본이 1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손해가 있고 또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의기 함량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축소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치된 올림픽은 뭐 1년이 지나던 2년이 지나던 어떻게 해서든 도쿄에서 치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일단은 이 스포츠라는 것이 어떤 상징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 상징성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얘기 길게 하면 좀 그 내용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스포츠가 이 정치적인 속성을 갖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어떤 부분들에서만 갖고 있다라는 것만 저희가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스포츠의 정치적인 속성에는 대중성, 조직화, 경쟁에서의 승리, 상징성 크게 이 네 가지 틀에서 볼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작년에도 심리학 수업 때도 어차피 저희가 중간고사라는 거 치르고 기말고사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문제 내기 제일 쉬운 구도 중에 하나죠. 객관식으로 또는 이게 단답형으로 빈칸을 채워놓고서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 중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써놓고 해당되는 것을 쓰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도 봤다가 옆에 있는 이제 모니터도 봤다가 하기 때문에
좀 시선이 왔다 갔다 됩니다. 그리고 또 시계도 잠깐 봐야 돼요. 예, 20분에 딱 잘라서 그 다음 2차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10분 정도 하고 1차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 이제 스포츠 정치적 속성 중에서 앞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죠. 스포츠의 대중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선전 효과가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빅이벤트인 경우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통해서 그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거슬러 가서 1986년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1988년도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 월드컵 같은 그런 빅 이벤트 그리고 저쪽 전라남도 지방에서 영암에서 있었던 F1 큰 경기들 또는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올해인가요? 작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 이런 것처럼 큰 빅 이벤트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선전의 효과, 홍보 효과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조직화에 대한 부분 이런 조직도 별도의 이제 그 올림픽을 제가 이제 예를 드는데 빅 이벤트 중에서 올림픽을 좀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피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올림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세계적인 단체가 있죠. IOC라고 하는 각 나라마다들도 그 IOC 산하에 우리나라 같은 KOC, 일본은 뭐 JOC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화가 돼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스포츠를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스포츠 단체가 뭐 임의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그 의결이 돼서 통과가 돼야지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 대한체육회장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보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 대통령이나 그 임명권자가 선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의 정치적 표현성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속성 중에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표현을 한다. 뒷부분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잘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남북한 단일팀을 하느냐 마느냐, 북한이 뭐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서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거를 또 뭐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원래대로 그 기능을 다하게끔 순기능적인 측면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처럼 스포츠를 정치적인 어떤 표현의 방법으로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에 대한 어떤 상징성 얘기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다시 정리를 여기서 하자면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에서 스포츠의 대중성과 따라서 연결되는 정치적 선전 효과가 있다는 것과 스포츠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어떤 체계화를 통해서 그 스포츠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그리고 스포츠의 정치적인 표현성이 포함되어 있고 스포츠 의식의 어떤 상징성이 이 안에 속성으로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라이브는 아니군요. 이 녹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별도의 편집은 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수업할 때처럼 별도로 뭐 강의에서 할 때는 라이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녹화할 때도 끊지 않고 그대로 20분을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끊어서 뭐라고 그러죠? 편집을 좀 많이 하면 좀 딱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편집 없이 간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 중에서 순기능입니다. 우리가 순기능이라는 게 나오면 반드시 어떤 기능이 또 따라올까요? 그렇죠. 역기능이죠.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 중에서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옆에 마이크를 이렇게 달았는데요. 뭐 이렇게 아직 어차피 카메라에
나오는 부분들이 음성이 녹음되기 때문에 여기 끝에 그렇죠? 연결 안 돼 있죠? 일단은 좀 보여주기식 어떤 마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 중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결속시켜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그쵸? 이 스포츠를 통해서 전체가 같은 응원을 하고 우리 팀이 이겼을 때 좋아하고 우리 팀이 이기게끔 응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국가대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모여서 거리 응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는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데 혼자 응원하는 것보다 같이 응원 문화라는 게 만들어져서 좀 응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조직이 또는 그 어떤 그 구성원들의 어떤 결속력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 중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 그 스포츠 빅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개최를 하지만 그 나라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다양한 국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참여했던 국가들도 있고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그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뒷부분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그 예를 보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전승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즉, 이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이 스포츠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성 중에 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쟁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다는 얘기죠.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있는 거고 뭐 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상대 팀이 있는 거고 또는 이제 국가별 대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국가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그 스포츠의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 속에서도 뭐 경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스포츠를 통한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킨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배우고 전승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팀이나 어떤 조직에서 어떤 경쟁 상황에서의 스포츠를 진행을 할 때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부분이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떤 작전을 짜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사회적 가치를 배우는 그리고 전승하는 데 하는 기능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 스포츠의 정치적인 순기능적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2차 시대 역기능적인 측면을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기능.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심신이란 말을 하죠. 심신건강. 자, 다음은 계층 간, 인종 간 또는 남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대중의 욕구에 부응해서 민주적 권리를 얻게 하는 그런 사회운동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흔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융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다소 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공유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스포츠를 통한 공유가 많이 있다. 그래서 뭐 계층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이 정치적인 갈등을 이 스포츠로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 중에 순기능적인 측면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 한번 할게요.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 중에 순기능, 통합하고 결속시켜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외교적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전승하게 한다. 네 번째, 신체적, 전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한다. 다섯 번째, 계층, 인종 또는 남녀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중에 순기능적인 측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음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 중에 역기능적인 측면부터 2차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